네, 오늘은 IB 과정 45점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앤킴 아카데미 프렛 원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홍콩, 태국, 싱가포르에서 교육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UPenn Bioengineering and Finance at Wharton 졸업 후 월가에서 10년을 일하다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금융계에서 나와서 아카데미 프레스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카데미 프레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하버드를 다니면서 진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내가 그런 프로그램을 어렸을 때 경험했으면 내 갈 길을 더 빨리 찾아갈 수 있겠다 해서 아카데미 프레스를 시작하면서 우리 향후 이제 퓨처 꿈나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커리어 파스웨이 그다음에 아카데믹뿐만 아닌 다른 홀리스틱 에듀케이션 이런 부분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아카데미 프레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여러 자료가 온라인에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인회 All About Education 외에 또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누리 잡지 보시면 여러 정보를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아카데미 프렛 센터인데요. 오차드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현장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방문 가능하시고요. 꼭 이제 매일 주중 저녁 그다음에 토요일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방문하고 싶으시면 연락해 주셔서 예약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카데미 프레스에서 하고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우리 초중고등학교 맞는 환경, 맞는 커리큘럼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입학, 전학, 그다음에 장학금 준비도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맞는 환경에서 학습 권리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100여 명의 이제 튜터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정확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렛 프로그램 외에 이제 대학 입시와 커리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맞는 성격과 그 어, 이제 career pathway, 그 다음에 skills, 그 다음에 이제 성향에 맞게 커리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물론 싱가포르, NUS, NTU, SMU 외에 이제 아시아권 대학들, 홍콩 외에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외에 이제 등등 톱 50, 50 톱 50 글로벌 대학에 이제 잘 이제 입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싱가포르 교육 커리큘럼 특히 이제 IB에 대해서 준비해 드렸는데요. 싱가포르에는 이제 여러 교육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죠. 물론 로컬 싱가포르 커리큘럼 외에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백럴리엇 그 다음에 아메리칸 시스템으로 AP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스템도 있죠. 근데 이 외중에 오늘의 포커스는 IB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IB 싱가포르 어떻게 뛰어난 45점 만점을 만들 수 있는지 좀 준비해 드렸는데요. 싱가포르는 이제 IB 성적이 뛰어난 국가입니다. 이게 이제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지에 나온 여러 기사들인데요. IB 결과 싱가포르이 글로벌 에버리지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고 있다고 기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 5년, 6년 계속 연속으로 이런 기사가 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45점 만점에서 IB 싱가포르 이제 평균 점수가 38점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글로벌 세계 평균은 29점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보다 싱가포르이 11점이나 더 높게
네, 높게 이제 들어오고 있죠. 세라 선생님, participant들 접속하시면 네, 오케이, admission 해주고 있으시죠? 네,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IB 컨퍼런스가 대국에서 열린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카데미 플랫에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IB 글로벌 컨퍼런스, 네, 여기 대구에서 3월에서 열린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진 때문에 안 보이네요. 근데 이제 IB 커리큘럼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아주 뛰어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B 커리큘럼은 여러 가지 과목들, 문과, 이과를 조합하고 그 외에 TOK, Theory of Knowledge, 그 다음에 논술 과정, Extended Essay, 그 다음에 CAS, Creativity, Activities and Service. 그래서 되게 라이팅 위주이고요. 또한 애플리케이션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 때 같이 그냥 과목을 외워서 암기해서 뭐 수학 경우에는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파운데이션 과정, 푸는 과정 부분도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이 컨셉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애플리케이션 리서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쓰는 게 IB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real world application, 그 다음에 personal development, 이게 international mindedness, diversity, global mindset 이런 게 이제 IB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구에서 IB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느낀 게 큰 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쉐어하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제 이런 아주 홀리스틱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제 많이 이제 선호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해외 글로벌 톱 50 대학에서 많이 선호하는 과정이고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제가 이번 IB 컨퍼런스에서 느낀 점은 한국 국립 시스템도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IB 컨퍼런스가 대구에서 열린 이유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이 교육청에서 대구시에서 최초로 IB를 섭외해 와서 국립 시스템에 대구에서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들에 이제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서부터 대구시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서울시, 부산시 등등 지금 교육청에서도 IB를 국립 시스템에게 이제 제공하겠다고 지금 많이 컨트랙을 사인하고 지금 많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 시스템도 이 IB 과정 IB 3년 5년 후에는 이제 한국에도 IB 시스템이 대세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주의할 점은 스카이에서는 아직 IB를 한국 IB를 받고 있지는 아직 않습니다. 물론 인터내셔널 IB,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IB를 이제 하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 따로 이제 그 시스템이 있지만 스카이에서는 국립 시스템은 아직 로컬 시스템 아직 그게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아서 국립 학생들이 로컬 IB를 하고 이제 스카이를 가려면 아직은 좀 힘들어요. 하지만 3년, 5년 후에는 이게 많이 바뀌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싱가포르 NUS 명문의 NUS 교육청에서 하고 이제 미팅을 최근에 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느낀 점을 쉐어하니 NUS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겪은 일이다. 10년 전에 사실 ACS 인디펜던트 학교에서 처음으로 IB를 이제 어댑트했는데 그때 첫 해에 그 졸업생들이 좀 힘들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NUS 측에서도 10년 전에 로컬 IB를 받는 것은 이제 처음 경험해 본 것이라 NUS도 그때는 IB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때는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IB를 마치고 NUS 가는 게 그때는 살짝 힘들었는데 지금은 물론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IB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NUS 측입니다. 그래서 NUS도 10년 전에 이렇게 겪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IB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많이 수월하게 지금 ACS International, ACS Independent, 화종 International, 세인트 조셉 인터내셔널 이게 이제 저희 싱가포르의 로컬 인터내셔널 학교들이죠. 그래서 이제 로컬 학생들도 지금 많이 NUS에서 많이 뽑고 있어. 지금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제 트랜지션 할 시기에 좀 많이 힘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스카이도 이제 지금 3년, 5년 후 되면 많이 바뀔 예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중요 IB 우리 준비한 학생들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뽑아서 이제 요약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과목 선택입니다. 과목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해요. 자,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할 때 6가지 코어 서브젝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Theory of Knowledge, TOK, 그 다음에 Extended Essay, 그 다음에 CAS 이게 다 모든 필수 과목들입니다. 꼭 이거를 다 완성을 해야지 IB 디플로마가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TOK, Extended Essay하고 CAS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꼭 해야 돼요. 필수 과목들이에요. 하지만 그 6 코어 서브젝트 중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6가지 코어 과목 중에 3가지 과목을 higher level, 높은 레벨으로 선택해야 되고 3가지 과목을 스탠더드 레벨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6과목 중에 3개 higher level, 3개 standard level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6가지 코어 과목에 이제 또 요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은 Language and Literature, 문학 과목이에요. 그래서 문학 과목을 영어로 이게 A Language and Literature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A를 Higher Level or Standard Level로 선택할 수 있고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 이 문학을 코리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English, 영어 Literature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어가 아니고 문학이에요. 문학이기 때문에 명작, poems, novels, literary works, 그 다음에 analytical technique, 그래서 이제 literary devices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은 문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은 두 번째 언어입니다. 언어, language acquisition이에요. 그래서 Korean A 문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대부분 English B higher level 영어를 이제 두 번째 과목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English A, English 문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제 두 번째 언어로 Chinese B 아니면 Spanish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한 또 다른 옵션은 문학을 2가지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어가 뛰어난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데요. English A, Korean A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목은 English, Individuals and Societies, 문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Economics, 경제, Business, 그다음에 Geography, History, Psychology 등등 여러 과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문학 과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과목은 과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과학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물리,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외에 그게 이제 3가지 코어 서브젝트이 물리, 화학, 그다음에 이제 생물이죠. 근데 외에 다른 사이언스 과목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틀린데요. 뭐 디자인 테크놀로지도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고, 스포츠 사이언스도 있고, environmental systems and societies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나 엔지니어링으로 가는 학생들은 이 core physics, biology, chem 중에서 선택하고요. 과학이 저는 좀 더 문과 쪽입니다 하는 학생들은 또 다른 사이언스 과목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environmental system science, computer science, sport science 등등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 과목은 수학이에요. 수학은 필수 과목이죠. 최근에 수학이 2가지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nalysis and Approaches, 그 다음에 또 Applications and Interpretations. AA하고 AI 수학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AA는 좀 더 이제 core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AA 과목으로 가고 AI는 좀 더 데이터 앤 스태티스틱스, probability 쪽입니다. 비즈니스 에코노믹스 가는 학생들은 좀 AI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AA가 더 난이도 높은 수학 과목이고 AI가 좀 더 쉬운 수학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그게 맞진 않습니다. 둘 다 아주 어려운 난이도 높은 과목이지만 좀 초점이 좀 다른 것뿐이지 난이도가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AI가 더 쉽다고 AI 선택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AA 그다음에 AI 선택지는 그 나중에 이제 전공에 따라서 선택지 맞게 선택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여섯 번째 과목은 arts 아니면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arts 과목, arts 쪽으로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은 dance, music, film, visual arts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어떤 아츠 과목이 있는지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츠를 드롭하고 그 대신 사이언스나 humanities, INS 과목을 하나 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의대 목표인 학생들은 아츠를 드롭하고 사이언스를 하나를 더 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를 두 가지 과목으로 해요. 그래서 의대 간 학생들은 주로 chemistry, biology 이렇게 사이언스 두 과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비즈니스, 이코노믹스 이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물론 이 아츠를 드롭하고 INS 과목을 하나 더 추가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코어 과목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 여섯 가지 코어 과목을 선택할 때 이제 그 전략적인 이제 선택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희망하는 대학과 그 다음에 그 희망하는 대학에서 과 선택을 할 때 그 requirement가 있거든요. 물론 의대를 가야 하는데 의대 목표인데 수학 AA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화학을 안 하면 선택지가 자격이 없어요. 신청할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대학 희망하는 대학과 이제 목표 대학과 목표과에 맞춰서 IB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물론 선택지가 그 맞는 이제 과목 선택을 하려면 10학년 졸업 이제 10학년 그 IGCSE 아니면 10학년 성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그 과목 선택을 10학년 성적을 보면서 선택지를 이제 OK를 approval 하거든요. 그래서 10학년 과목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희망하는 대학과 과 외에 향후 커리어 pathway에 맞추는 그게 이제 성향하고 진로 그걸로 이제 맞추는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 프레스에서는 9학년, 10학년 때 성향하고 진로 검색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모든 과목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목 선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 준비를 잘 하고 이제 대학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단 평가를 하고 이제 세팅을 다 하는 게 이제 9학년, 10학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학교마다 선택지는 이제 그 학교에서 있는 이제 가능한 과목이 살짝 다 틀려요. 예를 들자면 사이콜로지는 모든 학교에서 있지는 않습니다. 사이콜로지 과목 있는 학교도 없고 없는 학교도 있으니 네, 하이스쿨과 이제 하이스쿨에서 어떤 IB 과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이스쿨 과정을 좀 미리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은 꾸준한 과제 준비에서 이제 시험뿐만 아니라 과제 준비를 하면서 45점을 만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45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네, 45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과목, 아까 코어 과목 말씀드렸죠? 이 6과목 곱하기 7점 만점, 그래서 42점이 나옵니다. 이 42점에서 플러스 3점 보너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보너스 포인트는 extended essay, 논술, 그 다음에 theory of knowledge, 필수 과목, 선택지 없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디플로마
과정에서는요. 그래서 이 extended essay 미니 논술하고 theory of knowledge, essay, personal exhibits 이거를 같이 하면서 이 성적에 따라서 1, 2, 3점 0점, 1점, 2점, 3점 이렇게 보너스 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해서 45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과목마다 7점을 받아야 하고 완벽한 3점 보너스를 받아야지 이제 45점 만점이 구성되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6가지 코어 과목에서 IA를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IB는 아주 인텐스한 과정이지만 그래도 4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7점 만점을 받을 코어 과목에서 7점 만점을 받으려면 2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마다 저희가 이제 코칭을 해줄 때 2년 동안 꾸준히 준비할 수 있는 학생은 IB 커리큘럼이 맞는 학생이고 꾸준히 이제 그 타임 매니지먼트 꾸준히 잘하는 학생은 아니고 막 마지막에 이제 부스팅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A-level AP 이런 과정이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향을 좀 더 확인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IA는 철저히 이 2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IA는 꼭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7점 만점을 받으려면 7점 만점이 이제 80% 파이널 exam에서 이제 웨이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 웨이팅은 이 IA, coursework IA입니다. 그래서 이 IA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2년 동안 IA를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저희 졸업생 중 한 학생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IB 결과 온라인 결과인데요. 작년 11월 학생 파이널 시험을 본 학생입니다. 이 학생을 보면 자 이게 수학 성적이에요. 수학 브레이크다운인데요. 이 보시면 이 학생은 이제 mathematics AA engineering 공대로 가는 학생이어서 이제 AA 과목입니다. HL이죠. higher level으로 수학 AA를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paper 1, paper 2, paper 3 이게 파이널 시험 점수입니다. 잘했죠. 그래서 여기 paper 1, paper 2, paper 3 세 가지 페이퍼 파이널 exam이 있는데요. 파이널 exam에서 7점, 7점, 6점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이널 시험만 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파이널 결과가 나왔다면 7, 7, 6 이렇게 받아서 7점 평균 7점이어서 7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80% 점수가 이 파이널 시험이고 20%가 IA예요. 근데 이 학생은 사실 IA 도움을 안 받고 끝에 부분만 준비하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A에서 5점을 받았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IA로 5점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 5점 때문에 20% 코스워크에서 점수가 살짝 내려와서 결국에는 7점을 못 받고 6점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살짝 이 IA가 낮은 편이어서 이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6점을 받은 학생인데요. 사실 이게 요령만 잘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잘 준비해서 이제 IA만 잘 준비해서 6점, 7점을 미리 IA를 받아놓으면 시험 현장 파이널 시험 들어가기 전서부터 벌써 20%는 잘 취득해 놓은 점이죠. 네. 그래서 IA를 꼭 철저히 준비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아카데미 프레스에서는 저희는 이제 IB examiners, IB 최근 이제 은퇴하신 선생님들 계셔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IA 코칭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IA는 꼭 철저히 미리미리 마지막에 이제 IA가 이제 internal assessment인데요. 이것을 이제 자기가 주제를 뽑아서 연구하고 experiment하고 이제 에세이를 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제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 주제 선택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플래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analysis, writing 이 부분도 매우 매우 중요하니 이 세 가지 부분을 철저하게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네, 미리 준비하는 것을 꼭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과목 선택 조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제 4가지 HL을 허락받아서 한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HL 과목이 그만큼 더 철저한 더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HL을 세 가지 아닌 4가지를 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그만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42점을 받았어요. 42점도 아주 훌륭한 아주 결과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 4개 HL을 하지 않고 3개 HL을 했으면 아마 44, 45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제 더 HL을 한다고 유리하지는 않는 것을 네,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히 한국 학생들은 랭귀지 옵션에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랭귀지 옵션은 학생마다 다 틀리니 네, 꼭 이제 1대1 상담 받으면서 좀 더 이제 자세한 대화를 하시길 바라는데요. 랭귀지 옵션 선택할 때 English A 꼭 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때 한국에서 넘어온 학생들은 꼭 English A는 하지 않아도 돼요. English A가 문학이거든요. Literary Analysis. 여기 원어민 싱가포리안 학생들 같이 영어를 어릴 때서부터 읽고 느끼고 영어를 표현하고 여러 가지 literature, 셰익스피어에서부터 최근 뉴스 articles 이런 경험이 없으면 English A가 아주 힘든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nglish A를 할지 아니면 Korean A를 할지 많이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어, 물론 어렵지만 English A 해서 이제 7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중1 때 넘어와서 English A를 지금 하고 이제 7점을 노리는 학생들도 있고 졸업생들 중에서도 English A 잘 소화한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과목 선택이 어떻게 됐는지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랭귀지 옵션은 네, 이제 잘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콜 과목 잘 준비했어도 그 나머지 보너스 3점을 잘 취득하는 게 중요하니 이 나머지 보너스 포인트 Theory of Knowledge, Extended Essay에서 잘 준비하는 것을 네,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준비한 점은 이제 철저한 이제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뭐 42점, 43, 45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은 IB 점수만으로 대학 입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스펙 관리 꼭 해야 되고요. Holistic Admissions Process에서 스펙, 자소서, 그 다음에 자기 스토리텔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IB가 아주 인텐시브한 과정이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과목 6개 선택, 과목마다 아예 인터널 어세스먼트 해야 되고 6개 과목 소화하면서 6개 과목의 IA도 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보너스 포인트 준비 위해서 Theory of Knowledge, Extended Essay, 논술을 쓰는데 이게 모든 게 시간이 이제 2학년 때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 관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 관리하고 스토리텔링, 대학 원서 준비는 미리 일찍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제가 일찍인가요? 9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임 매니지먼트, 특히 이제 아이비 리그,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외에 이제 요즘 NUS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NUS랑 인터뷰한 기사도 있는데요. 그거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그 풀 인터뷰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풀 인터뷰 보시면 홀리스틱 NUS까지도 이제 홀리스틱 admissions로 이제 변형되고 있어요. 그래서 IB 학교 성적만 보지 않고 성적 외에 이 학생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향후에 그 자기 과, 자기 커리어에 맞게 어떤 준비를
벌써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NUS 외에 또 이제 글로벌 톱 50 대학을 노리고 있는 아이비리,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외에 이제 명문 대학을 노리고 있는 학생들은 IB 외에 또 이런 스펙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네, IB만으로 입시가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액티비티, 학교에서 리더십, 그다음에 스펙, 그다음에 이제 커리어 준비하는 과정, 네, 이런 게 다 이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9학년, 10학년, 11학년 때 준비를 해야 하고요. 12학년 되면 사실 늦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IB 파이널 제출하는 거를 과제 제출을 준비해야 되고 파이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11월에 보는 학생들은 파이널 시험을 IB 파이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그 대학 원서 이제 제출하는 기간이랑 파이널 IB 시험이랑 겹쳐요. 왜냐하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는 10월에 중순에 제출해야 되고 IB 시험은 10월 중순에서 11월이고 그 다음에 12월, 1월이 이제 나머지 미국, 영국, NUS, 싱가포르 대학 제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기간이랑 IB 파이널 시험이랑 다 겹치기 때문에 아주 빡빡한 일정이죠. 그러기 때문에 스펙을 12학년 때 이런 걸 다 준비하는 도중에 스펙을 추가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은 9, 10, 11학년에 꼭 이제 준비하기를 바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파이널 시험 보는 학생들은 이제 예상 점수 들어가죠. predicted grades로 이제 대학 원서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1학년 점수가 매우 11학년 점수, 그 다음에 12학년 첫 학기 점수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그 점수를 보고 이제 예상 점수를 주고 이제 이 예상 점수가 대학 원서에 제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학년, 12학년, 그다음에 그 외에 19, 10, 11학년 때에 이제 스펙을 준비하는 것을 네,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흔히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저희 예전 설명회를 들어보셨으면 이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루빅 큐브라고 합니다. 이게 골드, 금,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로 구성된 세계에서 제일 값비싼 루빅 큐브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비싸고 예쁜 루빅 큐브 같이 면마다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한 면 안에 여러 가지 큐브를 꼭 이제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마다 뭐 teamwork, sportsmanship, leadership, diversity, internationalism, academic curiosity 이런 거를 면마다 하나씩 맞춰야 되고 면마다 이제 activity, portfolio of work, career, experience, internship, personal profile, project 이런 거를 하나씩 구성하면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루빅 큐브를 잘 맞추면서 스토리텔링 왜냐하면 이 에세이, 자소서, 미니 에세이, supplemental essays, personal statement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recommendation letter 이런 걸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아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IB 점수와 같이 잘 만들면 대학 입시는 잘 준비 네, 될 수 있습니다. 45점 만점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부모님 계시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예시를 두 가지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 학생은 이제 ACS 인터내셔널 졸업한 학생이고요. IB 45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싱가포르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서부터 이제 꾸준히 한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에 이제 English A, SL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학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의대를 노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학 AA, 그 다음에 캠 바이오를 HL을 선택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과목 이렇게 HL로 특히 이제 HR 과목을
원하는 그 과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이 학생은 꾸준히 의대 준비 위해서 medical internships, 그다음에 medical portfolio,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leadership, 올림피아드 이런 것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NUS 인터뷰까지도 받은 학생인데요. NUS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사실 NUS에서 의대 인터뷰까지 심사 받기는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NUS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메디슨과는 싱가포리안하고 PR을 먼저 뽑거든요. 하지만 이 학생은 PR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인터뷰 과정까지 마쳤고요. 결국에는 이제 현재 킹스 컬리지에서 영국에서 의대를 지금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준비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첫 학생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IB를 준비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사실 고1 때 싱가포르로 넘어온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선택도 다르죠. 이 학생은 HR English B를 했고, 그다음에 Korean A 문학을 한국어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가는 학생이어서 세 번째 HR 과목을 Economics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쉬운 SL 과목을 이제 수학, 그다음에 스포츠 사이언스, 케미스트리 이렇게 조합을 해서 좀 더 이제 균형을 좀 더 맞춘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좀 더 첫 학생에 비교하면 이제 스펙을 살짝 덜한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고1 때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적응하느라 그 아카데미 쪽 부분에 균형 이제 시간 투자를 좀 더 한 학생이고 그 결과물에 이제 4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5점 완벽한 이제 점수로 이제 NUS, NTU 둘 다 이제 그 Ministry of Education 싱가포르 정부 스콜러십을 오퍼를 받았는데요. 현재는 이제 NUS에서 비즈니스 과목 지금 이제 스콜러십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45점 준비할 수 있나요? 물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네. IB 들어가기 전 9학년, 10학년 때부터 과목 선택, 그다음에 스펙 관리를 잘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45점 어떻게 받았는지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저희 웹사이트 접속하시면 이거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IB에 대해서 여기까지 준비해 드렸는데요. 또 이제 싱가포르 IB 학교 중에서 화천국제학교 있죠. 화천국제학교에서 한인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에 시험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3을 12월 달까지 이제 중3을 마치고 1월서부터 이제 고1 year 10 들어갈 학생을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진단 평가가 있어서 가능성이 어떠한지 그래서 지금부터 11월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가 자세히 안내 드릴 수 있고요. 시험 준비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이제 네. 세 번째 연속으로 이제 장학금 한인 학생들 위해서 화청에서 이제 장학금이 있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사진 통해서 이제 장학생들입니다. 한인 장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네, 아주 자랑스러운 한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학생들을 이을 다음 이제 학생을 찾고 있으니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 드렸는데요. 다음 쿼터리, 다음 10월 다음 설명회는 10월에 열립니다. 10월 2일 수요일 10시 반에 또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싱가포르에 여러 선택지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또한 국립, 국제, 그 다음에 이제 국립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PSLE, different streams, 그다음에 이제 polytechnic 등등 여러 가지 싱가포르의 완벽한 이제 에듀케이션 시스템 선택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사실
둘 다 국제학교, 국립학교 싱가포르에 둘 다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학교 저는 라폴스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라폴스 다니고 주니어 컬리지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린 거는 IB 과정은 물론 둘 다 ACS 인디펜던트 국립 과정이죠. 그리고 국제학교 여러 학교들이 이제 제공하는 IB 커리큘럼에 대해서 오늘은 IB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은 이제 좀 더 하이어 레벨 싱가포르에서 이제 어떤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우리 자녀들한테 제일 잘 적합할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 드렸고요. 그리고 네, 두 가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 저희 아카데미 프렛의 NUS 가이드. NUS가 이번 해에 두 번 연속으로 넘버 8 글로벌 톱 10 대학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차지하고 있어요. 명문 대학이죠. 그래서 NUS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영어 버전, 그다음에 한글 버전 둘 다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네, 이 선물을 다운 받아서 네, 네, 취득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저희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한인회 위해서 네, 저희가 상담을 30분 상담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연락처 보여드리니 여기 네, 연락 왓츠앱, 카톡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 주셔서 상담을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해 드렸고요.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싱가포르 한인회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 웨비나 국립국제학교의 모든 것 10월 웨비나에서 또 뵙겠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시면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채트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신데요. 네. 질문 있으시면 다이렉트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월 달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아카데미 프레트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메일 체인에 추가해 드려서 저희 이벤트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IB 응원합니다. 우리 한인 학생들 응원하고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8월 입학하려면 언제 시험을 봐야 하나요? 8월 입학 어떤 학교에 입학이신지요? 8월 일본 와세다 대학이요. 8월에 입학하려면 언제 시험? 어떤 시험 말씀이신지요? IB 시험은 학교마다 틀립니다. IB 파이널 시험이 매년 두 번 열려요. 네, IB 시험입니다. 네, IB 시험이 매년 두 번 열리는데요. 이거는 학교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시스템인 학교, 그러니까 ACS Independent, ACS International, 화총 인터내셔널, 세인트 조셉 인터내셔널 이 학교들은 이제 학년이 1월 시작해서 11월에 이제 마감이에요. 그래서 이 학년 사이클은 1월에 시작하는 사이클은 모든 학생들은 11월에 이제 IB 파이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들 8월에 시작하는 국제학교들은 이제 8월에 입학해서 5월, 6월에
끝나는 학년이죠. 이 학생들은 꼭 이제 11월에 시험 보는 게 아니고 5월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따라서 그 IB 시험 기간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보는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파이널 시험을 보고요. 하지만 모든 대학 입시 사이클은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 시스템에 이제 다니는 학생들 11월에 IB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11월에 파이널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11월, 12월, 1월에 이제 제출 원서 제출하고 이 학생들도 8월에 대학을 입시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제 11월에 파이널 시험하고 12학년 졸업하고 한 8개월 이제 쉬는 거죠. 기간이 프리 타임이 있죠. 근데 그 기간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쉬고 놀면 물론 쉬고 놀아야죠. 하지만 쉬고 놀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 8월 기간 안에 이제 향후 커리어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부분 저희랑 같이 이제 인턴십이나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고 이제 8월에 대학을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5월에 예상 점수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5월에 파이널 시험 보고 그다음에 5월 파이널 시험 볼 때 벌써 컨디셔널 오퍼들이 대학 입시 오퍼들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컨디셔널 오퍼를 맞춘 다음에 이제 바로 3개월 후에 8월 입학을 합니다. 네, 그래서 OFS 학생이군요. 네, 이 OFS 학생이면 5월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학 원서는 11월 예상 점수로 11월서부터 10월에서 이제 1월 12학년 때 그때 이제 원서를 먼저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시험은 원서 낸 후 예상 점수로 원서를 낸 후 5월에 이제 IB 파이널 시험을 보고 파이널 시험은 본 후 7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7월 결과 나오자마자 이제 8월, 9월에 이제 대학 입시입니다. 네, 그런 사이클입니다. 네. 여러 질문이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네, 치과, 덴탈이면 이제 덴탈 프로그램마다 또 틀려요. 싱가포르 덴탈 프로그램, 영국 덴탈,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덴탈이 이제 언더그래주에이트로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 치대는 마스터스 프로그램이어서 석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undergraduate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ostgraduate studies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되려면 수학 HR 과목으로 수학하고 chemistry가 필수입니다. 이 두 가지 과목이 필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로 학생마다 이제 틀린데요. 주로 biology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SR 과목은 이제 학생마다 틀립니다. 좀 더 잘 소화하고 이제 점수 치대도 아주 컴페티티브 아주 센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제 IB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SR 과목 선택하는 것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마다 틀리니 네,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예상 점수 시험은 언제 걸로 하나요? 네, 예상 점수는 학교마다 살짝 틀립니다. 어떤 학교는 이제 예상 점수를 한 번 제출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국제학교는 예상 점수를 1차, 2차, 3차까지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틀린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11학년 IB Year 1, 11학년 성적, 그 다음에 12학년 첫 차 시험 결과를 이제 선생님들이 다 보시고 예상 점수를 이제 제출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상 점수 때문에 많이 찾아오세요. 네, 그래서 예상 점수는 이제 미리미리 내신 관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1학년 점수를 내신 관리를 많이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도 중요합니다. 11학년에서 관리하면서 처음에는 5점, 그 다음 학기는 6점, 그 다음에는 이제 6점, 하이 6점 이렇게 이런 트렌드가 보이면 선생님들은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이 학생은 IB 파이널까지 7점을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7점을 주세요. 하지만 5점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5점, 4점, 6점, 4점, 5점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7점은 어렵겠다. 5점, 6점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신 관리, 첫 번째 내신 관리를 11학년 때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하고 두 번째는 upward trend 이게 올라가는 트렌드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심리학과를 지망하려면 필수 과목이 있나요? 네, 사이콜로지, 네, 심리학과. 사이콜로지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사이콜로지 있고, 사이카이어트리도 있고, 그 다음에 뉴로사이언스 등등 여러 이제 메이저 과로 대학에 이제 나눠져 있어서 대학마다 틀리고 과마다 대학 그 requirement마다 좀 틀린데요. 특히 이제 영국 대학들은 좀 더 철저히 requirement들이 있어요. 미국은 좀 더 프리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과를 하려면 네, 수학, 사이언스 과목이 중요하고, 네, 모든 IB에서도 사이콜로지 과목이 있어요. 하지만 싱가포르의 국제학교, 그다음에 ACS 인디펜던트도 이제 학교마다 사이콜로지가 과목이 IB 과목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사이콜로지를 안 했다고 대학에 그러면 심리학과 어렵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담임 학교에서 사이콜로지 과목이 있으면 꼭 HR을 선택하시고요. 하지만 HR 사이콜로지가 학교에 없다.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대학에서 심사할 때 있는지 없는지 다 그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사이콜로지 과가 있었는데 선택 안 했다. 그러면 살짝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사이콜로지 과목이 IB가 있으면 꼭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사이콜로지 과가 없다. 그러면 필수 과목은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과학 중에서도 이제 chemistry 아니면 biology인데요. 그것은 이제 대학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학생 1대1 상담하면서 저희가 이제 플래닝 하기 때문에 네, 학생마다 다릅니다. 네, 아까 치대분이 이제 영국 치대에 관심 있어요. 네, 영국 치대에는 이제 철저한 리퀘어먼트가 있기 때문에 영국 치대는 물론 IB 과목 선택도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 스펙, 인터뷰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꼭 참고하시고요. 9학년, 10학년 때부터 치대 포트폴리오 clinical internship 치대 가서 이제 경험하고 hours, portfolio, 그다음에 fundraising, leadership, 그다음에 치대는 이제 손으로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이런 portfolio도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궁금하시면 네, 상담하셔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학, 법학, 교육 계열은 거의 진학이 불가능하도 들었는데 요즘 인터내셔널에서도 진학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네, NUS 말씀이시죠? 네, NUS 거의 불가능하지만 거의입니다. 100%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1%, 2% 찬스는 있습니다. 인터내셔널에서도 진학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특히 NUS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NUS는 국립대학이다 보니 프라이어리티는 싱가포리안 그다음에 싱가포리안 PR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수한 학생 프로파일이 있으면 인터뷰하고 이제 선발하게끔 이제 스크리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까 보여드린 학생 프로파일 같이 이제 인터뷰 NUS 의대 인터뷰까지 간 한인 학생 PR 아니에요. 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완벽한 성적 IB 45점 플러스 그리고 완벽한 스펙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제 아주 치열한 경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 법대, 에듀케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의대, 법대 학생들은 포트폴리오 스펙을 꼭 완벽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internships, personal portfolio, leadership, teamwork 이런 게 우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꼭 만들어야 하니 네, 상담 필요하시면 네, 또 연락 주시고요.
인터내셔널에서 로컬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인터내셔널, OFS, UWC, SAS 졸업해서 로컬 대학, 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TU,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MU,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이게 톱 로컬 대학입니다. 네, 이 톱 로컬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요즘 많습니다. 특히 그 이유는 NUS가 랭킹에서 글로벌 대학 랭킹에서 8위예요. 하버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명문 대학 사이사이에 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핫한 요즘 되게 핫해졌고요. NTU, 난양 테크놀로지컬 유니버시티로 현재 두 번째 연속으로 11위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요즘 NUS, NTU가 아주 핫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수한 IB 성적을 갖추고 있으면 NUS, NTU에서 입학하면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Ministry of Education Scholarship을 또 줘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NUS, NTU 다닐 수 있고요. 그 스콜러십을 받는 조건은 졸업 후 싱가포르에서 3년을 취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거죠. 어, 싱가포르 남아서 취직하고 싶은데 바로 그 조건이 걸려 있으니 예, 싱가포르에서 취직하고 싶은 학생들은 NUS, NTU, 인터내셔널 졸업하고 NUS, NTU를 많이 이제 지금 네,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SMU는 지금 글로벌 랭킹에 톱50 랭킹에 들어있지 않지만 하지만 그 이유는 SMU에서는 비즈니스하고 지금 러가 있고 사이언스과 엔지니어링과 법과 법대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랭킹에서 점수가 깎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 이제 글로벌 랭킹에 들어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아주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에코노믹스,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이제 커리어 방향인 학생들이면 SMU도 많이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저희 학생들 중에 이제 로컬 대학으로 간 학생들은 큰 고민을 대부분 비즈니스 쪽으로 간 학생들을 큰 고민은 NUS 비즈니스, NTU 어카운턴시 회계 아니면 SMU 비즈니스 갈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행복한 고민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고민을 하시면 네, 찾아오세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으로 인해 지금 마지막 질문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치과 의사 되기 위해서 로컬 학교에서 O레벨 본 후 호주나 영국으로 파스웨이 과정을 밟는 거 어떤가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저도 로컬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라폴스에서 O-levels, A-level을 마치고 처음에는 호주 멜버른으로 의대를 가려고 했어요. 오퍼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컬 O-level, A-level 본 후 의대, 치과대 영국이나 호주로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미국으로 의대를 안 보고 미국으로 이제 유펜으로 가게 됐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로컬 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IB 아닌 O-level하고 A-level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O-level, A-level은 IB와 많이 다릅니다. O-level, A-level은 그러니까 2년 논술 쓰는 과정이 없고 그 파이널 시험으로 점수를 받잖아요. A-level 파이널 시험. 그렇기 때문에 그 IB 같이 2년 동안 internal assessments, extended essay, 논술 쓰기, theory of knowledge, CAS, creativity, activity, service 이런 부분이 A-level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컬 다니는 분들은 특히 스펙에 지금 로컬 중고등학교 중이고 그 다음에 해외 싱가포르 아닌 뭐 미국 영국으로 호주나 이제 가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의대 아니면 치대 아주 컴페티티브한 프로그램을 노린 학생들은 꼭 스펙을 많이 다른 로컬 학생들보다 더 많이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컬 다니면서 물론 가능하지만 꼭 스펙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쓰는 것을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로컬 다니면서 스펙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리더십 활동을 많이 했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하우스 캡틴도 했고 스포츠 캡틴도 했고 그다음에 internationalism trip 미국 literature 수학 여행, 호주 메디컬 수학 여행 도 갔고 또 이제 학교에서 아주 활발히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턴십 그리고 커리어 파스웨이 그다음에 이제 메디컬 포트폴리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 영국 로컬에서 그 과정을 이제 노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꼭 A-레벨 과정, O-레벨, A-레벨 과정 준비하면서 스펙도 이제 clinical internship 그다음에 clinical portfolio, dental experience 예를 들자면 저희는 이제 Q&M dental, CASA dental, T32 dental 이런 치과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들과 펀드레이징 프로젝트도 하고 클리니컬 인턴십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계속 쌓아야지 스펙 같이 들어가고 자소서 쓸 때 내가 어떤 덴털 프로그램을 덴털 경험을 벌써 했고 덴탈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뭐를 알고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경력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필수 첫 심사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뷰 과정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네, 잘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진행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오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다음 10월 세션에서 로컬 과정에서 좀 더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10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 있으시면 네, 저희 연락 주셔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